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게 NFT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가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세계적인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이슈입니까? 예. 그 이유가 지난 3월 11일 날 크리스티 경매, 아마 우리 골동품이나 예술품 경매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비풀이라는 아티스트의 매일 첫 5천일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매일 5천일. 예. 이 작품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780억 원에 팔렸습니다. 경매로. 780억 원? 예, 780억이요. 작품 하나가요. 저도 예술을 할 걸 그랬어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런 그렇군요. 분들. 예, 아주 극소수입니다. 큰일 날 뻔했군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러면 780억이나 주고 산 이거 집에다 그림을 걸어놓는 건지 뭔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요. 파일입니다. 쉽게 해서 용량이 300메가바이트인 파일을 780억 주고 산 거고요. 이 파일에 이제 안에 뭐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일에. 그거를 그린 어떤 물리적인 실체 이런 거 하나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산 건 300메가바이트를 700억 주고 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볼 수는 있죠. 그 사람만. 그 사람만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걸 똑같이 우리는 복제할 수 있잖아요. 파일이니까. 그렇죠. 파일인데. 예, 저도 우리 집에 고흐 고갱 그림 많습니다. 그렇죠. 아유, 부자십니다. 예. 바로 그처럼 그렇게 예. 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파일 자체, 원본 파일이라는 것을 무려 785억 원을 주고 산 거죠. 이게 파일을 복제할 수 있지만 네. 원본 파일을 내가 사겠다. 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예. 좀 설명을 좀 마저 또 드리면 또 앨런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라는 아티스트죠. 이분도 자신이 그린 그림을 NFT라는 형태로 경매에 내놨고 팔렸는데요. 이분도 역시 580만 달러? 이건 한 우리나라 또 한 65억 정도 될 것 같네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NFT가 뭔데 이렇게 그냥 단순 파일이 고가로 팔리느냐. 자, NFT는 철저히 그 기술인데요, 일종의. 그 기술은 가상화폐에서 발현돼서 진화해왔던 기술들이 사용된 겁니다. 토큰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그 토큰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요. 그 두 가지 기술을 어디다가 활용하기 시작한 거냐면 인터넷에서 이것을 내가 제일 먼저 만든 거야. 아니면 이건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인증하는데 이 NFT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태그를 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파일들은 그냥 컨트롤-C, 컨트롤-V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의 이 많은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티스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 최초로 뭔가를 온라인상에서 뭘 만든 사람이 요거는 내가 최초로 만들었다라는 걸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의 어떤 토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기다 딱 붙여버리면 이게 원본이구나라는 거를 누구도 이제 복제하거나 훼손하거나 이러지 않고 인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딱 붙일 때는 돈이 들어갑니까? 약간의 수수료가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이더리움을 바탕으로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작은 단위라서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일종의 이제 내가 이런 멋진 아이 사진, 우리 아이 사진을 멋지게 찍었다. 또는 이런 동영상을 찍었다. 근데 나는 이거 정말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뭔가를 붙였어요. 이 NFT를 붙였어. 근데 누군가 알아보고 크리스티 경매에 이걸 올려. 그리고 500만 달러에 팔려. 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NFT라는 것을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땐 그걸 이해하는 일종의 프레임을 잘 잡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NFT는 그냥 뭐 블록체인 얘기도 나오고 토큰, T가 이제 토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상화폐 아닌가요? NF에서 NF는?
그 펀저블이라고 해서 펀저블. 그 원래 그 가공이 가능한 변형이 가능한 이런 뜻인데 앞에 예. 넌이 있으니까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변경 불가능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가 불가능한 가상화폐라는 건데 그럼 이건 또 뭐냐? 예.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최 기자님이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있고 예. 제가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이거는 그냥 교환할 수 바꿔도 있죠. 뭐 누구도 이득 누구도 손해 그런 거 없잖아요. 비트코인 똑같은 거는 교환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마치, 펀저블이죠. 예, 예. 만 원 바꾼 것처럼. 예. 그런데 1 NFT를 제가 가지고 있고 예. 한 개의 NFT를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 최경영 기자님도 한 개의 NFT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서로 하나씩 교환했으니까 대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1 NFT는 제 박정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NFT를 부착한 거예요. 그런데 최경영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1 NFT는 예. BTS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NFT를 부착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경영 기자님이 그걸 저랑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이거는 원시 시대 때 그 네. 원시 화폐 격인 그 조개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조개 껍데기에 제 사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 뭐 문양을 넣은 다음에 나는 이게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해 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맞습니다. 실제 미치겠다. 바로 예. 그래서 요즘 예. 이 NFT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예. 이제 많은 뭐랄까요 논쟁 아닌 논쟁이 있는 거죠. 예. 사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독특한 창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부과해 왔었느냐? 예, 부과해 온 적이 많죠.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게임이었습니다. 예. 저도 게임 매니아 중에 하나인데 게임 어떤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칼이라든가 방패라든가 게임 아이템 그게 뭐 억 단위도 있고요. 그렇죠. 중국에서 뭐 10억 넘는 것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게임 아이템들은 그 진짜 공식적인 매매를 하는 거래소도 있고 그거를 돈을 주고 삽니다. 아니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라도 있잖아요. 네. 자, 예. 그런데 이 게임 아이템은 그러면 어떻게 예. 고가로 진작부터 매매가 됐고 예. 이 NFT가 적용받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냥 웹에 그린 그림들은 이렇게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느냐 그 차이도 좀 기억을 그렇죠.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 게임 아이템은요, 그거를 사실 정부가 관리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어떤 게임 회사가 예. 그 게임 아이템을 자기가 막 비싼 걸 막 만들어내요. 10억짜리, 그렇지, 5억짜리.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소비자에게 판다? 예. 그럼 게임 회사가 불공정 거래로 엄청난 돈을 벌게 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이라는 하나의 그 안쪽에 있는 세계를 예. 우리 정부에서 지정하는 어떤 공적 기관에서 거기에서 건전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다 게임을 저작 관련한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임 아이템들은 진작부터 공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예. 관리 감독 체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돈 주고 사도 되는 거야. 비싼 그 칼이야, 방패야. 이걸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니 그렇죠. 거래가 됐던 거죠. 예. 그런데 웹에서 이런 뭔가 누군가의 창작물이라든가 독특한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못했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무명의 아티스트가 계속 뭔가 웹 이미지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복사해서 쓴다고 했었을 때 내가 그걸 복사해서 쓰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한테 예. 그 권리를 청구할 수도 없고요. 예. 이랬는데 바로 이 NFT라는 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내 원본이고 이건 내 원본이 아닙니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콜드워라는 말도 그 사실은 저널리스트가 만든 말인데 그 말을 내가 처음 만들었어. 네. 디지털 상에서는 막 쓰지만 냉전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서 내가 NFT를 딱 붙였으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단어도 가능하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NFT는 우리가 가상화폐 종류 중에 독특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 드디어 온라인에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배경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웹이나 앱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체류 시간이 점점 온라인 상에서 그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는 시간 또는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거기에서 돈을 벌거나 그걸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이제 NFT 기술이 내가 거기에 시간을 충분히 투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러네요. 기술이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선도적인 생각을 하고 지금 사고 있는 겁니까? 그건 또 조심해야 돼요. 그건 또 아니고. 자, 예. 분명 NFT는 이럴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을 만들어준 것인데 예. 이 NFT가 지금 일종의 물론 NFT가 부착된 무엇인가 같이 거래가 되는 건데 예. 항상 이러한 어떤 거래의 대상 또는 투자의 대상, 투기의 대상이 생기면 항상 그게 초반에는 거품이 불거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고 예. 누군가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림 있잖아요. 예. 크리스티 경매에서 뭐 얼마였죠? 우리 780억에 매각된 그림이요. 예. 이 그림은 누가 샀을까? 누가 샀을까요? 바로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그 개발자 중에 한 분이 그 아. 회사 대표가 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사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봐라, 가상화폐 이더리움과 같은 걸 만드는 예. 회사 사장인데요. 이런 가상화폐들이 이렇게 쓰임이 있잖아. 투자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본인 입장에서는 780억 원이 돈도 아닐 테고. 돈도 아니고 그게 예. 홍보비로 그 정도 내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떠들어 주는 건데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선의의 어떤 일반인들 중에서는 뭔가 이게 돈이 되나 보다, 이게 자산적 가치가 있나 보다 하면서 아무거나 막 NFT 붙은 걸 막 산다든가 예. 비싼 가격에 내가 사놨다가 예. 나중에 이게 역사적으로 옛날 튤립 파동처럼 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가치로 손실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가상화폐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가상화폐는 이미 이제 공적 영역으로 많이 넘어오긴 했는데요. 예. 그 원인은 되게 불순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중남미 국가의 대통령이라든가 정치가 또는 기업인들이 가상화폐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예. 가상화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의 정치 자금을 그걸로 만들거든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라든가 공권력이 있는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우리가 이 시장을 얼마나 많은 관련 당국이나 전 세계가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페어한 그렇죠. 시장을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통정 거래라든가 불공정 거래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 보잖아요. 예, 예. 그런데 비트코인은 누가 관리하고 있죠?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가로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세금을 받겠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매점들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겠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비트코인 시세는 당연히 오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런 비트코인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이슈들을 발표하기 전에 그 유력 정치가는 미리 그걸 대거 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나라마다 시세가 조금씩 다른 거 아실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미리 그렇게 사놓고 호재를 만든 다음에 그거 팔아서 정치 자금이나 아니면 자신의 군벌 세력을 유지하는 데 그걸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실체가 아직까지는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관리를 한 화폐로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냥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투자를 근데 이 청년 세대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너무 관심이 많고요. 예. 이제 이미 여기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세계적인 유력 금융회사들도 예. 이 가상화폐를 바탕으로 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걸 뒤로 미룰 게 아니라 빨리 제도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박정호 특임교수와 명지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같은 말